자, 이번에는 네 번째 호이스트 축에 대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여러분들 제가 제공한 도면을 보신 다음에 축 같은 경우도 하나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형상을 절반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로 만들기 작업을 하기 위한 standard.ipt 선택하시고 작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2D 스케치입니까?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를 XY 평면에다가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여기에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0,0을 기준해서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죠?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스케치 작업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전체 거리 값을 도면에 나와 있는 값대로 전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전체 지름 치수도 도면에 나온 것처럼 입력하겠습니다. 전체가 31이니까 회전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지름이 얼마니까 회전을 하기 위해서 절반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치수도 전체 형상이 얼만데 우리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 절반만 그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전반적인 또 그 크기입니까?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폭치수를 사용자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느 부분입니까? 다음은 여기 이 부분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치수도 사용자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회전 자, 이 형상에 대해서 회전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 기능 실행하는데 프로파일은 하나만 존재하니까 자동 체크되었고 축 회전을 하기 위한 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체 360도 회전한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전체 보기를 누르면은 일단은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아마 이제 여기에 멈춤링이라도 그 오링입니까? 아마 링이 들어가는 홈이 살짝 빠졌습니다. 링이 들어가는 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홈을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스케치 기능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전에 작업했던 XY 평면, 그죠? 앞전에 작업했던 XY 평면을 선택해주고 그리고 형상 안쪽에 작업할 거니까 F7번. 자, F7번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는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절단하기 위한 회전을 하기 위한 프로파일 선을 여기서는 제가 그냥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이 부분쯤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대충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면 작성한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도면에 나온 거랑 동일하게 그죠? 여기 선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값,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폭입니까? 사각형에 대한 폭을 1.1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선부터 사각형에 대한 지름치수. 자, 지름치수는 원래가 15.2인데 우리는 절반만 그렸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서 이와 같은 홈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홈을 생성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그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 스케치만큼만 회전하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기능 실행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은 안쪽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축 선택에서 회전축은 축 선택 버튼 클릭한 다음에 축은 안쪽에 그렸던 수평선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전체를 회전할 건데 형상을 잘라내게 한다라고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지거든요. 나중에 이 홈에는 아마 링 같은 거 그런 게 아마 그런 부품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품이 왔다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홈을 작성했고요. 다음은 안쪽 부분에 이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부분에는 나사 구멍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나사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스케치에서 점을 생성하죠. 그래서 2D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되기 위한 측면을 선택하고요. 이 측면 부분에 우리는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점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이 중심점을 선택을 해서 점을 하나 생성했고요. 이 점이 맞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점을 생성하신 다음에 바로 구멍 기능,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구멍을 실행하셔가지고 구멍을 실행하면은 방금 생성한 그 점의 구멍 위치가 잡히는 거 볼 수 있고, 첫 번째 구멍은 일반적인 단순 구멍이 아닌 탭 구멍입니다. 그리고 구멍에 대한 머리 모양이 없는 부분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스레드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나사 구멍의 크기는 호칭 지름은 M8짜리입니다. M8 했고요. 그리고 나사의 깊이는 전체 관통되면서 나사 깊이가 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사에 대한 거리가 들어가거든요. 나사 거리 값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값을 입력합니다. 자, 스레드 깊이가 15니까 그 구멍 깊이는 이 스레드 깊이보다 한 2에서 3 정도 크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7 정도로 해서 나사 깊이를 구멍 깊이죠. 구멍 깊이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나사 구멍을 생성했고요. 나사 구멍 생성한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또 못따기가 됩니다. 그래서 못따기까지 같이 한번 처리해 볼까요? 그래서 못따기를 하는데 지금 못따기는 거리와 각도가 들어가는 못따기입니다. 그래서 거리 값을 입력하시고 각도 값을 입력할까요? 각도를 여러분들이 각도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각도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각도가 들어갈 면 클릭, 두 번째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지금은 형상이 엄청 크게 나왔네요. 아마 이런 부분 아니니까 아마 각도를 30도로 바꿔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면은 아마 이런 모양이 또 그죠? 모양이 너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이게 거리와 각도 부분 때문인데 요거는 그냥 캔슬하고 여기다가 모델링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회전. 자, 이제 다시 스케치에서 아까처럼 XY 평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F7번 누르고 절단 모서리 투영 누르고 회전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중심선 하나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어떻게 여기쯤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 선 위에서부터 여기 선 위에까지 선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각도를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전체가 60도니까 절반인 30도만 주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점까지에 대한 거리값, 이 거리값을 도면에 나온 것처럼 2를 입력하면은 결국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스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 형상을 마찬가지로 회전해 볼까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안에 있는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축은 안쪽에 그렸던 이 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전하는데 잘라내기에서 확인 누르면은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만들어지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에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합니다. F7번 누르고 절단 모서리 투영 누른 다음에 회전하기 위한 중심선을 이렇게 중심선을 좀 길게 그리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이번에 못따기가 되기 위한 이렇게 선을 하나 작업을 해주거든요. 저 선 작업이 되었다 그러면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이 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각도 치수를 도면에 나온 것처럼 각도 치수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도 치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부분에 같은 모양으로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또 선 그립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거리값을 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각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위아래 구조, 오른쪽과 왼쪽 부분에 동일한 값으로 스케치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회전. 자, 그래서 회전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여기 삼각형 영역이랑 여기 삼각형 영역입니다.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축 선택해서 그렸던 수평선을 선택하시고 잘라내기. 전체 잘라내기에서 전체 회전하는데 잘라내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라운드만 해볼까요? 그래서 라운드 값은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한 0.5 정도 해서 이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그죠? 못따기가 되어 있는 이 두 군데 모서리에 한 1 정도 줘도 되겠네요. 1. 자, 아니면 2 정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2. 이렇게 한 2 정도 해서 라운드까지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앞쪽입니까? 앞쪽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형상을 만들어서 잘라내면서 모양을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이번에는 스케치를 측면에다가 스케치할 건데 여기서는 그죠? 오른쪽 부분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도 사각형을 그려서 이 사각형 양쪽을 돌출로 잘라낼 겁니다. 자, 스케치에서 치수해 볼까요? 치수. 이 선부터 이 점까지의 폭이 얼마냐면은 전체 폭이 5니까 2.5를 주고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양쪽 두 군데 사각형 그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이 부분을 돌출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뭐 실제로 하면은 그죠 바깥쪽 부분까지 다 같이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그때 깊이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형상이 완성되었고 이제 위쪽입니까? 이제 위쪽 부분에 그 슬롯 형상 부분처럼 모양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또 다른 스케치를 뭐 측면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XY 평면 중간이죠. 중간인 XY 평면에다가 F7번 누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절단 모서리 투영까지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원 그리고요. 이 원에 대해서 그죠? 이 높이 얘부터 얘까지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얘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하고요.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번 양쪽에다가 직선 그릴까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 선들은 전부 다 구속 조건 접점해라, 접선해라 해서 선 찍고 원 찍고 선 찍고 원 찍어서 접선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이렇게 잘라내면서 사용자가 형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 슬롯 모양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이 슬롯만큼만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은 안쪽에 있는 슬롯 모양입니다. 자, 한쪽으로만 작업되는 게 아니고 양쪽 작업될 건데 이때는 잘라내기를 해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홈이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했고요. 아래쪽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대칭 복사, 자, 대칭 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는데, 자, 대칭시킬 피처는 이 슬롯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칭 평면은 자, YZ, XZ, XY, 지금은 ZX, XZ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4번 형상까지 작업을 끝냈거든요. 자, 이렇게 4번 형상까지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제 이어서 5번 형상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형상도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standard.ipt 작성했고요. 자, 5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 5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에 자, 필요한 만큼만 예, 여기서는 그냥 간편하게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작업하면 좀 수월할까 라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선 그리고 꺾였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렇게 먼저 바깥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표현해야겠네요. 바깥쪽 그림을 그리고 치수 입력합니다. 먼저 전체 지름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할 건데 전체 치수의 절반 치수를 줬고요. 그리고 다음 치수,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도 입력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안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전체 치수의 절반 치수를 입력했고요. 다음은 치수를 가만히 잘 보시면서 지금 치수가 되게 복잡해서 요거에 대한 치수를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가 얼마냐면은 자, 다음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거리값입니까? 자, 이 전체 거리값은 아마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속내부, 이 안쪽에 있는 속내부 치수도 도면상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입력됐고요. 자, 이 치수가 아마 이렇게 제가 약간 변경을 해서 자, 지금처럼 이런 치수대로 작업을 끝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형상을 바깥쪽에서 봤을 때 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바깥 모양을 그린 다음에 바로 회전하고 또 안쪽 부분을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안쪽 부분까지 같이 모델링 작업해 볼까요? 자, 그래서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선이 여기쯤부터 해가지고 그죠? 여기쯤부터 해서 선이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다가 내려왔다가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치수 기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심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값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안쪽 부분입니까? 안쪽 부분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폭, 자, 이 폭에 대한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까지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이죠. 중심선 중간점부터 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선을 하나 그리는데 자, 이 선. 자, 요거 약간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죠. ESC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선을 사용자가 구성선으로 변경시켜 놓고요. 자, 치수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입력하는데 왼쪽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이 도면상에는 이만큼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치수도 사용자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 가지고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같은 작업을 했고요. 같이 작업을 한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놓고 자, 회전. 이제 회전 기능 실행할게요. 자, 이제 회전 기능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파일은 위쪽에 있는 이 영역입니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회전하기 위한 축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선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과 같은 모양을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한 번에 회전 작업했고, 다음은 윗부분. 윗부분에는 이렇게 좀 이제 돌출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값도 동일하게 치수를 스케치하고 형상에 대한 치수 입력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한 윗면 선택했고요. 이 위쪽 면을 기준해서 양쪽으로 이 앞에랑 같은 방법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입니까?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작업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기입할까요? 치수는 이 중심점부터 이 사각형 그까지의 거리값을 입력을 하고요. 전체가 10이니까 여기는 5를 입력해야겠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중심점부터 여기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도 이렇게 5를 입력하고, 자, 전체 치수가 그죠? 중심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이 도면에는 2, 3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절반 치수와 전체 치수를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형상 모델링이 작업이 되거든요. 자, ESC 버튼 눌러가지고 치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리와 요거에 대한 거리, 그리고 요놈들에 대한 폭치수가 현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인 크기는 지금처럼 작업이 되었고요. 이 작업이 됐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 클릭하는데 굳이 자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르기 하지 않고 바로 돌출 작업 실행합니다. 돌출하는데 어떤 프로파일을 그죠? 안에 있는 요거랑 이것만, 이 양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부분만 내가 돌출하겠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돌출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돌출 거리값 입력하시고 확인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모양이 지금처럼 형상에 표현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 안쪽입니까? 여기 안쪽에. 이번에는 안쪽 부분에 구멍이 두 개 생성되거든요. 이 구멍 두 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또 다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어디다가 스케치할 거냐면은 XY 평면. 자, XY 평면에다가 F7번 누르고, 자, 지금은 굳이 절단 모서리 투영할까요? 절단 모서리 투영한 다음에 위쪽이랑 아래쪽에 원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원 그리고 여기도 원 그립니다. 자, 이 원들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 자, 치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치수가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 중심부터 해서 이 원까지에 대한 거리값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거리값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거리값도 같이 표현을 해서 원 두 개를 그렸고, 그리고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에 대한 거리값도 입력합니다. 여기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값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원의 지름, 자, 이 원의 지름 치수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지름 치수까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방금 그린 이 원 두 개를 돌출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원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원 두 개를 선택하시는데 화살표 양쪽 작업하는데 전체 관통할까요? 전체 관통하면서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돌출되면서 관통 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윗부분에는 못따기가 이루어집니다. 못따기. 그래서 못따기부터 하겠습니다. 못따기 값은 얼마냐면은 4로 나와 있네요. 못따기 4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못따기까지 이루어졌고요.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이 부분, 자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에 45도 각도로 카운터 보호 구멍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운터 보호 구멍 생성하기 위해서 앞전에 했던 것처럼 스케치에서 점을 생성할 겁니다. 스케치에서 윗면 잡아주고요. 여기에 앞에 했던 것처럼 우리 대각선이었죠, 그죠? 중심을 지나는 곳에 이렇게 대각선, 자, 중심을 지나는 곳에 수평선과 그리고 중심을 지나는 곳에 대각선, 그리고 중심점으로부터 하나의 원을 작성했고요. 자, 이 원들에 대해서 치수 입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각선에 대한 각도 치수를 입력하고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키보드 ESC 버튼 눌러가지고 그 기능을 종료한 다음에 그죠? 선들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 원을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성 버튼을 이용하면은 점선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점선 바꾼 상태에서 다시 키보드 ESC 버튼 눌렀습니다. 고른 다음에 점을 생성하는데 사용자가 두 개의 스케치죠. 두 스케치가 만나는 부분, 교차하는 부분에 점을 생성하였고 이 점을 기준해서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구멍 기능 실행할까요? 자, 구멍 기능을 실행하는데 지금 구멍은 탭 구멍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 구멍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머리는 카운터 보호로 체크를 하는데 카운터 보호인데 구멍은 전체 관통되게끔 체크하겠습니다. 구멍은 전체 관통되게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서 카운터 보호의 지름, 카운터 보호 값에 대한 지름을 큰 지름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큰 구멍에 대한 깊이 값을 입력합니다. 깊이 값도 사용자가 입력했고요. 그리고 작은 쪽 지름, 작은 구멍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 구멍 생성했고 방금 생성한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 패턴입니까? 원형 패턴 기능을 실행하시고 만들어지는 피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전축에서 회전축은 여기 원통면입니다. 전체 몇 개 만들 거냐면은 두 개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두 개만 생성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양쪽에 구멍이 두 개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자, 이 형상이 맞는데 아마 보니까 안쪽에 있는 깊이 값은 한 1mm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면을 클릭합니다. 자, 면을 클릭하면 자, 인벤터는 자동적으로 바깥 모서리가 스케치 면으로 자동 투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용자는 또 한 번 더 투영할까요? 형상 투영해서 이 면을 클릭을 하면은 선택한 면에 대해서 바깥쪽 그 외곽 모서리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투영되면서 스케치가 생성되니까 바로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 작업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이랑 여기 면 이 두 개의 면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1만큼만 자, 1만큼만 잘라내겠다 해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안쪽 부분을 더 깊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5번 본체 커버까지 작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본체 커버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부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들을 각각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한 상태에서 조립까지 자, 조립까지 한번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